그러니까 이중성이 드러나는 장면이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선거법 중용을 선고받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기소되기도 전부터 사형당할 사람이 되는 거고. 유죄 추정. 유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2016년, 17년 국면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한 62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탄핵 찬성했고 탄핵 소추위원장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시 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그래서 압도적 국민의 85% 이상이 탄핵을 지지하고 국회도 234명이 통과시킨 배경에는 그때 1당인 민주당과 3당인 국민의당이 대안정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가장 결정적 차이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1~3당이거든요.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차이고 두 번째는 개혁신당을 빼더라도 지금 압도적 의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야권이 189석인데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합이라고 하는 건 사법행정 입법권을 다 가질 수 있는 그 공포심. 이건 뭐 이 문제와 관련돼서 법안이든 예산이든 탄핵 심지어는 계엄도 견제받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역시 대통령 자격론이고 사법 리스크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사태와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는데 매우 큰 책임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중도층과 무당층이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초조해지니까 민주당이 더 지금 급하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규백 의원은 5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도피설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뭐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이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서 제3의 장소에 있지 않냐. 아무리 급해도 예.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이재명 대표나 그 가까운 측근들이 그 조기 대선에 집중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그 탄핵 심판이 돼서 인용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라지면 그 대선판이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할까요? 윤석열 리스크 없는 국힘 후보와 이재명 리스크 있는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12월 3일 10시쯤 지나서 대통령이 갑자기 TV에 나와가지고 쭉 현 전국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많이 답답해하고 이거 어떻게든 타개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끝냈다면 아마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공감을 했을 겁니다. 거기서 결론이 계엄으로. 갑자기 계엄으로 넘어. 이게 뭐야 이게. 네. 라고 된 거죠.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저는 이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된 밥에 코 빠뜨렸다. 즉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요. 633 엄수하라 그랬고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25년 여름 때까지는 아마 선거법은 당선 무효로 피선거권 박탈로 결론 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비상계엄이 들어오면서 모든 판이 다 밥상에 엎어지고 차려놓은 게 다 없어졌잖아. 그래서 황당하고 분노하고 하다가 해도 너무하니까 민주당이 2017년 당시에는 그래도 야권의 문재인, 안철수, 반기문 정도의 네. 사법 리스크 없는 분들이 경험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 2025년에는 사법 리스크 잔뜩 계신 이재명 대표만 지금 있는 거죠. 지금 이 법은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거 그래도 대통령이 다 거부권을 행사하고 막아왔어요. 그리고 인사도 어쨌든 뭐 좀 치우쳤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저 좌편향 일색으로는 안 갈 거고 도대체 180석의 의회 권력도 가지고 이렇게도 하는데 거기에 행정 권력까지 가지고 가게 되면 이거 어떻게 막냐 이거를 중국 시진핑이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 거죠.